현대일렉트릭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현대일렉트릭은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때는 뭐 제가 대충 이렇게 보면서 괜찮아 보입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2분기 실적, 잠정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그때 그 질문이 좀 기억나서 일단 갖고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턴어라운드가 이제 지속이 될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찌 보면은 좀 저점 영역대에 매수할 수 있는 거고, 수익을 크게 보기 위해서는 좀 오랫동안 좀 들고 가실 것을 좀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이 좀 일어났는데, 근데 여기 이렇게 주가 상승한 게 별게 그렇게 크게 올라간 것도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러면 보시면은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좀 보였죠. 이 몇 배가 떨어진 거예요? 7만원에서 12,000원까지 떨어졌네. 지금 12,000원이네요. 그쵸? 7만원에서 4,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코로나 때. 대단하네요. 네. 10분의 1배가 아니 뭡니까? 이게 거의 20분의 1 가깝게 떨어졌네. 네. 매력적이네요. 나중에 다시 이만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경기가 이제 호황기로 가면은 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자, 어떤 기업인지 좀 볼게요. 뭐 일렉트릭 그리니까 뭐 전기 관련된 거죠. 전력 변압기하고 고압 차단기를 제조하는 기업이에요. 요 기업은 이제 글로벌 전력 노후 설비 교체 수요가 사실상 이미 왔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오히려 지금 교체 그 수요의 어떤 니즈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머징 지역의 신규 전력 인프라 증설 영향. 제가 볼 때는 저 유럽 쪽이 이게 전력 노후 설비가 굉장히 지금 오래됐어요. 이게 노후화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됐어요. 그 미국도 그렇고요. 그쪽은 뭐 복지다 뭐다 그래가지고 국가 예산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것들을 계속 좀 더 뒤로 밀었는데 지금 더 이상 미룰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게 결국 이제 교체 수요가 이제 나올 것이다. 그리고 각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경기 부양책을 앞으로 이제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쪽,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에 정부 예산들이 투입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전력 노후화된 것도 네, 뭔가 호재를 좀 보일 걸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뭐 전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글로벌 경기 회복 이쪽에 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딱 투자할 시기가 아닌가 좀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신규 사업으로 현대일렉트릭이 하는 것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태양광과 풍력 쪽,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 그리고 연료 전지 이런 것들은 다 발전이잖아요. 그렇죠?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당연히 이쪽에 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예. 네. 연간 실적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그동안 뭐 특별한 뭐 이렇게 흐름을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들쑥날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뭐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일단 201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이제 위축되고 있는 경기 후퇴 상황이었고, 최근 들어서 이제는 반등하는 구조로 좀 가야 된다. 뭐 그런 구조 아니냐 시기적으로. 그래서 2017년도부터 글로벌 경기가 약간 좀 회복되는 모습을 약간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U자형으로 아마 상승할 것이다 이러고 있다가 좀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진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 U자형 형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글로벌 경기는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설비 투자한 것이 이미 10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경기 회복 그리고 그 이후에 호황으로 가겠죠. 앞으로 이제 10년간 그런 사이클이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실적이 좀 유의미한 실적 변화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2018년도와 2019년도 이게 1,000억 원의 적자, 작년은 1,567억 원의 적자를 보였다가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가 흑자 전환을 달성했어요. 좀 의미가 있죠, 이것이. 그래서
아, 이제 좀 뭔가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 아니냐. 그 신호가 일단 나왔습니다. 자, 분기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된다면은 지난해 분기를 보면은 1, 2, 3, 4분기 다 적자였잖아요. 그쵸? 올해 1분기부터 영업이익률이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 때는 1분기 대비 더 큰 흑자 전환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우리가 그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들이 지금 허리띠를 확 졸라맸어요. 인력 구조 조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해 총 직원 수가 2,449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연간 급여를 보시면 한 요 정도 앞단에 466이라고 포함되어 있죠. 이 단위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게 100만 원일 겁니다.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460억 원의 연간 이제 급여가 지출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1분기 때 보면은 직원 수가 17%가 감소가 됐어요. 이게 450명 가량을 400명, 네, 한 요 정도 숫자를 네, 아이, 말씀드리면서 기분은 별로 좋지 않네요. 저희가 투자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주인 입장에서 이런 구조조정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좀 좋아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기분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직원들 구조조정을 좀 했고요. 연간 급여도 17%가 절감이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 직원 급여는 고정비거든요. 고정비. 변동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더라도 보통 다른 변동비,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비용들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돼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렇게 좋아지거나 이러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직원들 급여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게 된다면은 이익 성장폭이 매출 성장폭을 크게 앞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때는 인력부터 먼저 쳐내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일어났네요.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아무튼 두 번째, 그러면은 이 기업이 이제 매출이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수주 잔고를 보시면 되겠죠. 수주 잔고가 이게 지난해 4분기죠. 그리고 올해 1분기 한 8%가 증가했습니다. 수주 잔고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일단 갖고 왔고요. 그럼 현재 수주 잔고가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 매출 대비 약 119%입니다. 아니 19%가 더 높죠. 그럼 이거는 뭐다? 1년치 일단 일감은 확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주가 좀 더 와야 되겠죠. 더 쌓여지게 된다면 실적 성장폭은 좀 더 크겠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 일단 이 기업을 평가를 할 때 첫 번째 비용을 좀 통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가 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매출 성장에 뭔가 좀 기반을 좀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별 매출 좀 볼게요. 국내하고 수출이 이렇게 되죠. 근데 그 글로벌 시장을 좀 겨냥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2분기 실적을 좀 집계하시게 된다면 매출액은 12%가 증가를 했어요. 일단 수주가 좀 어느 정도 쌓인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주가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쌓이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영업이익은 구조조정 효과 덕도 있고 매출액이 또 증가하면서 고정비에 대한 절감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비교적 괜찮은 양호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분기 순이익을 보시게 된다면은 과거에는 뭐 이거 도저히 뭐 볼 수가 없네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좀 좋아졌는데 뭐 지난해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프상에서는 뭐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도 않네요, 지금. 아무튼 흑자 전환에서 성공했다라는 거. 차트가 말해주는 거죠. 차트가. 과거에 얼마나 안 좋았으면 주가 형태가 지금 이거 월 차트입니다. 주 차트. 주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뭔가 여기서 이제 서서히 올라가는 뭔가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걸로 일단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셔야 돼요. 이 기업은. 연간으로 따지게 된다면은 뭐 이런 흐름이 보이는데 요거 좀 없애면서 볼까요? 네, 이러한 아주 높은 성장이 예상이 돼요. 2020년도는 한 요 정도 그냥 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내년대는 한 150% 증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 실적은 더 크게,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성장이 좀 예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대일렉트릭의 올해 실적에 따른 PR은 27배로 일단 높아요. 사실상 이거는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실적이 올해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를 바라보는 게 좀 중요하죠. 내년도는 10.9로 매우 매력적인 위치로 떨어지게 되고, 그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2020년도에 기록될 예정인 추정 EPS는 459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이미 시장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주가의 흐름은 내년도 실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 보유하시게 된다면 약 3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한 2년 정도 보유하신다면 비교적 높은 83%의 기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경기 민감주, 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각국이 경기를 이제 회복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산업 인프라에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현대일렉트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회복 혹은 성장 이쪽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서 경기 민감주가 앞으로는 좀 투자 유망 대상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이제 쏠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여러 종목들이 좀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뚜렷한 그 실적 회복세, 특히 이제 흑자 전환이 명확했어요. 수주 잔고도 그렇고 내부 비용 통제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고정비를 많이 절감을 시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턴어라운드가 장기적으로 이제 일어날 종목으로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재무안정성을 보시게 된다면은 매출액은 114%, 유동 비율이 왜 매출액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딴 생각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네 제가. 자, 유보율도 괜찮고 순차입금 비율이 60%. 네, 안 좋았으니까 순차입금 비율이 좀 쌓였나요? 그렇게 있고, 네, 이자 보상 비율도 그동안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상 뭐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이었네요. 그래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개선이 되겠죠. 이제 순이익 흑자가 돼 있으면은 결국은 이제 순차입금 비율, 차입금 같은 경우를 상환하게 된다면 이자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재무안정성이 뭐 썩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부채 비율이 224%나 되고 순차입금 비율이 50%가 넘었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이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역설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렇게 안 좋은 재무 상황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이자 비용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면은 역설적으로 순이익이 증가돼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구조입니다. 재무안정성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져도 재무 안정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별로 크진 않는데, 이렇게 나쁜 기업들은 오히려 진짜 역설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 순차입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이자를, 그러니까 대출금을 상환을 하면서 이자 비용이 깎이잖아요. 줄어들면 순이익이 더 크게 증가하는 구조가 돼요. 이게 그런 부분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이 좀 안정화될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